지난주에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의원님 네네. 뜨겁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수정이 될 걸로 보이고 연말 안에 통과는 되는데 좀 약간 많이 달라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될 것 같고 대통령은 2심부터 하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심부터 해야 된다 2심부터 그랬잖아요. 해야 된다. 1심 지금 불가하다. 예. 이 현실론이고 또 어제 그 법원 공청회, 사법개혁 공청회. 그렇습니다. 사법개혁 공청회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어제까지 예, 3일간. 예, 3일간 오늘까지 건 오늘까지 어제까지 어제까지가 끝났네요.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9, 10, 11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문영배 전 재판관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휴먼 에러라고 했죠. 휴먼 에러. 휴먼 에러. 휴먼 에러. 정확한 표정. 적확한 표정. 휴먼 에러. 예. 직위원. 예. 예. 얘기를 짚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했다. 예, 저는 거의 뭐 아웃 오브 오더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다운. 예.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뭐 제목은 좋아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가 네. 어제 이제 토론 내용까지 저도 이제 쭉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 2심부터 가자라고 했을 때 네. 사법부가 내놓을 카드는 고법에 자기들이 대법원 예규를 가지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나오기 전부터 그 얘기 계속해서 하셨죠. 예규 대법원 예규로 하면 부패 전담 된다. 재판부도 만드는데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못 만드냐? 하면 된다. 네. 지금까지 안 해온 게 문제다라고 문제다. 얘기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대법원에서 예. 저는 그 서울 고법에다가 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거 첫 천대엽 번째.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번 국회 법사에 한다고 출석해서 그랬어요. 한다고 말을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하는데 그러면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신뢰 문제가 있죠. 예. 그럼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까지 예. 다 내놔야 돼요. 그냥 믿고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라는 말은 그거 안 돼요. 국민들이 못 믿습니다. 지난 1년 직위원을 통해서 우리 예, 다 우린 봤습니다. 다 봤어요. 휴먼에라, 시스템에라.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들 주말 다가오니까 들떠서 이러시는구나. 이런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예, 아니고 저는 그런 판사를 가족오락관. 본 적이 없어요. 예. 여튼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그럼 뭔가 신뢰 조치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한다. 근데 네. 어제까지 토론회를 쭉 보니까 지금 사법부가 그 방어하고자 하는 것은 네. 내란 전담 재판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복심에는 네. 법 왜곡죄다라는 아,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의원님 간파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지금 반드시 막아야 되는 법안은 법 왜곡죄예요. 법 왜곡죄다. 내란 전담 재판 그거 하면 돼. 예, 예. 하면 돼. 법이 예. 통과되면 법대로 하면 되고 예. 그 전에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은 법 왜곡죄야. 그 다음에 이거 통과되면 우리 힘들어. 힘들어져.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 빠르게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원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네. 신뢰할 수 있도록 전담 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까지 법원이 내놔야 돼요. 네. 국민들은 저도 그렇고 못 믿겠으니까 법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움직였고 예. 니들을 어떻게 믿어? 예. 라는 건데 그거는 또 그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쭉쭉쭉 보니까 네. 여러 사람이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석연 네. 전 법제처장, 처장. 예. 예. 또 그렇고 예. 또 지금 어제 국민통합위원장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 그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예. 법 왜곡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법 왜곡죄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예. 일단 막 얘기를 하지만 법 왜곡죄가 네. 훨씬 더 그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법 왜곡죄가 되면 판사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판사를 상대로 계속 재판을 제기할 수 있어서 그 자체로 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주장입니다. 고소고발 남소의 남부할 우려가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보세요. 경찰하고 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 고소고발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많죠. 하지만 네. 대체로 수사 단계에서 다 걸러져요. 네. 그럴 일 없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들 왜 이렇게 쫄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네. 판사는 파면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제일 센 징계가 해고예요. 해임이에요, 해임. 그것도 탄핵해가지고 네. 파면은 이제 오직 탄핵만 있는데 그렇죠. 판사 탄핵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검사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받지 않고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없애야 됩니다. 네. 없애고 그냥 공무원처럼 일반 똑같이 공무원, 해야 행정부 됩니다. 외청 네. 공무원이잖아요. 네. 똑같이 다른 공무원처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사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저쪽에 반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확성 원칙, 법 왜곡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라는 네. 명확성 원칙 위반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저도 법 왜곡죄를 그 발의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이건태 의원, 김용민 의원 이런 등등등 분들이 발의를 했는데 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법 왜곡을 어떤 것을 법 왜곡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개인에게 네. 유리 또는 불리하게 그 특정인에게만 네.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거. 네. 직위헌, 직위헌. 날 계산, 시간 계산.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없고. 시간 계산. 시간 계산. 법 왜곡이에요. 그렇죠. 예. 너무 명확하잖아. 예. 그다음에 조작 기소. 조작 기소. 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통령- 대장동 조작 그렇죠. 기소. 이런 예. 조작 기소의 대표적으로 예. 이게 법 왜곡이에요. 그다음에 협박하고 폭행으로 증거 없이 그 사람을 그 증인을 네. 그 말하자면 모해 위증을 모해 위증.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판사나 검사가 막 해제꼈어. 해제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증거 없이 예. 야 내가 딱 보니까 그래. 너 라고 인정하는 거. 어. 유죄 증거로 증거가 분명치 않은데 예. 유죄 판단을 하는 거. 심증만으로. 이런 것들을 증거 없이. 예. 이런 것들을 법 왜곡으로 해서 명료하게 해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남는 얘기는 뭐냐면 사법부 독립을 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법은요. 독일법을 개수했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대륙법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법이 아니라 영미법이 아니라 독일법을 독일법. 개수했어요. 대륙법이라고 하죠. 예. 대륙법을 개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 선진국이 어디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법 선진국이 예.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네. 법 왜곡죄로 판사들, 검사들 감옥 가요. 판사 검사들이 감옥 간다. 네.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 통계청 하도 그런 소리를 막 이게 뭐 낫지나 처단하던 거다. 그래서 네. 독일 연방 엑셀 통계청 파일로 정리해서 갖고 오셨어요. 정리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예. 갖고 왔어요. 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 독일에서 예. 실형받은 사람 2002년부터 2021년까지 4명이에요. 감옥 갔어. 감옥을 갔어요. 예, 그거 판사가 그다음에, 검사가? 예. 벌금형이 30명,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32명. 예. 이래요. 지금도 야. 작동하는 법이에요. 독일에서. 예, 독일에서.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기도 못 해요. 변호사 개업 못 예, 한다. 못 해요. 예.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선진국 그 사법 선진국 독일에서는 법 왜곡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판사들은 자기가 감옥 갈까봐, 자기가 내지는 벌금 뭐, 물까봐,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어떤 법의 심판대가 되는 것은 못 견디는 거잖아요. 직위원 판사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이상한데 끝까지 징계도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99만 처벌도 원 세트, 판사판 99만 원 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판사 검사가 없는 시대가 저는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시대에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떠나서 이런 법 왜곡죄가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설치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항소심부터 예. 뭐 그런 된다라고 방향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가고 있다라는 예.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